연세 한국어 3 연세대학교 출판부 제1과 취미생활 1항 취미가 뭐예요? 들으십시오. 미선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행을 가요. 그래요? 시간을 내기가 힘들지 않아요? 어렵기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내는 건 가능하던데요. 제임스 씨는요? 저는 우표 모으는 것을 좋아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우표를 거의 5,000장 정도 모았어요. 정말 많이 모았네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미선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행을 가요. 그래요? 시간을 내기가 힘들지 않아요? 어렵기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내는 건 가능하던데요. 제임스 씨는요? 저는 우표 모으는 것을 좋아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우표를 거의 5,000장 정도 모았어요. 정말 많이 모았네요. 이항 가끔 풍경화도 그리고요. 들으십시오. 그림이 참 좋네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작년에 학원에 등록했어요. 이 그림은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2달쯤 걸렸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린 편이네요. 주로 인물화를 그리세요? 네, 가끔 풍경화도 그리고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그림이 참 좋네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작년에 학원에 등록했어요. 이 그림은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2달쯤 걸렸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린 편이네요. 주로 인물화를 그리세요? 네, 가끔 풍경화도 그리고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정희 씨, 취미가 뭐예요? 저는 그림을 좋아해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좋은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림을 꼭 보러 가요.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유명 화가들의 전시회가 있다고 하는데 가보셨어요? 아, 동서양 유명 화가들의 전시회 말이지요. 저는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어땠어요? 유명한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동양과 서양의 그림을 비교해 볼 수도 있었고요.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풍경화가 좋아요. 인물화도 나쁘지는 않지만
자연을 그린 풍경화를 보면 제가 그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 전시회에 풍경화만 있었어요? 아니요.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 모두 있었어요. 화가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도 많던데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삼항 어떤 동아리에 들 거야? 들으십시오. 제임스, 어떤 동아리에 들 거야? 아직 못 정했어. 어떤 동아리가 좋을까? 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탈춤반이나 전통음악반이 어때? 글쎄, 지난번에 소개하는 것을 들었는데도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야 할지 결정을 못 하겠어. 그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아리 소개를 한번 찾아봐. 사진하고 동영상도 있어. 아, 맞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괜히 고민했네. 듣고 따라하십시오. 제임스, 어떤 동아리에 들 거야? 아직 못 정했어. 어떤 동아리가 좋을까? 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탈춤반이나 전통음악반이 어때? 글쎄, 지난번에 소개하는 것을 들었는데도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야 할지 결정을 못 하겠어. 그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아리 소개를 한번 찾아봐. 사진하고 동영상도 있어. 아, 맞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괜히 고민했네. 과제 2. 듣고 쓰기.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동아리에 들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무슨 동아리인데요?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줄여서 차사모라고 불러요. 무슨 차요? 타고 다니는 차요? 아니요. 마시는 차요. 아, 녹차, 홍차 같은 그런 차요? 네, 맞아요. 회원이 꽤 많아요. 주로 뭘 하는데요? 회원들과 같이 유명한 찻집을 찾아다녀요. 차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도 서로 가르쳐 주고요. 그래요. 재미있겠는데요? 수지 씨도 관심 있으면 우리 동아리에 들어올래요? 어떻게 들어가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세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럼 바로 신청해야겠네요.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돼요? 사항. 등산을 제일 많이 한대요. 들으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뭘 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산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렇군요. 한국에는 산이 많아서 등산하기가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산이 별로 험하지 않아서 아이들도 쉽게 등산을 할 수 있어요. 미선 씨도 이번 연휴에 등산 가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제주도에 갈 거예요. 친구들과 제주도 관광을 하기로 했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뭘 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산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렇군요.
한국에는 산이 많아서 등산하기가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산이 별로 험하지 않아서 아이들도 쉽게 등산을 할 수 있어요. 미선 씨도 이번 연휴에 등산 가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제주도에 갈 거예요. 친구들과 제주도 관광을 하기로 했어요. 오항 문화. 한국인의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이란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여가 시간이란 직장 생활과 공부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가 활동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씨름, 널뛰기, 줄다리기, 팽이치기, 썰매 타기, 탈춤, 서예 등의 여가 활동을 즐겼습니다. 현대에는 여가 활동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컴퓨터 게임과 같은 오락 활동에서부터 영화 감상, 다양한 스포츠 활동,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 활동, 그리고 특별한 동식물을 키우는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여가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2과 일상생활 1항. 앞집에 이사온 리에라고 합니다.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앞집에 이사 온 리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인사를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외국 분이신가 봐요? 네,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사떡인데 맛 좀 보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사 때문에 바쁘실 텐데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앞집에 이사 온 리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인사를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외국 분이신가 봐요? 네,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사떡인데 맛 좀 보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사 때문에 바쁘실 텐데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이항. 짧게 잘라주세요.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잘라주세요. 앞머리가 자꾸 눈을 찌르거든요. 염색도 해주시고요. 염색은 어떤 색으로 할까요? 요즘은 밝은 색이 유행인데요. 저는 항상 짙은 갈색으로 염색했는데 밝은 색도 어울릴까요? 그럼요. 어울리고 말고요. 그럼 밝은 색으로 해주세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잘라주세요. 앞머리가 자꾸 눈을 찌르거든요. 염색도 해주시고요. 염색은 어떤 색으로 할까요? 요즘은 밝은 색이 유행인데요. 저는 항상 짙은 갈색으로 염색했는데 밝은 색도 어울릴까요? 그럼요. 어울리고 말고요. 그럼 밝은 색으로 해주세요. 과제 2. 읽고 듣기. 여보세요? 인터넷에서 광고 보고 전화했습니다. 카펫을 세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 직원이 가서 세탁물을 가져오고 세탁이 끝나면 다시 가져다 드립니다. 며칠이나 걸리는데요? 3, 4일이면 됩니다. 작은 카펫인데 값은요? 작은 카펫은 하나에 15,000원입니다. 커튼도 세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고 말고요. 커튼도 하나에 15,000원입니다. 그럼 카펫 하나하고 커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신촌 연세 오피스텔 503호예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내나요? 세탁비는 세탁물을 받으실 때 직원에게 주시면 됩니다. 삼항.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아, 그래요? 초보자가 하기는 힘든 일인데 경험은 있나요? 얼마 전까지 이런 일을 했었어요. 우리 가게는 근무 시간이 좀 길어서 다들 힘들어 하던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같이 일하는 것으로 합시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실례합니다.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아, 그래요? 초보자가 하기는 힘든 일인데 경험은 있나요? 얼마 전까지 이런 일을 했었어요. 우리 가게는 근무 시간이 좀 길어서 다들 힘들어 하던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같이 일하는 것으로 합시다. 과제 2. 듣고 말하기. 어서 오세요. 저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혹시 아르바이트 직원 구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아르바이트 하려고요? 네, 꽃 배달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은 있고요. 네, 있어요. 그런데 시간당 얼마쯤 받을 수 있어요? 시간당 7,000원씩 드립니다.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예요. 아, 그래요? 저는 오전에는 수업이 있어서 오후 2시부터 일할 수 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는 것으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 전화가 걸리지 않아요. 들으십시오. 휴대전화기 좀 고치러 왔는데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걸리지 않아요. 어디 좀 봅시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수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구입한 지 1년이 안 되셨으니까 무료입니다. 지금 맡기면 언제 찾을 수 있어요? 1시간 후에 오십시오. 그때까지 고쳐놓겠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휴대전화기 좀 고치러 왔는데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걸리지 않아요. 어디 좀 봅시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수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구입한 지 1년이 안 되셨으니까 무료입니다. 지금 맡기면 언제 찾을 수 있어요? 한 시간 후에 오십시오. 그때까지 고쳐놓겠습니다. 오항 문화. 이삿떡. 한국에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이웃에게 이삿떡을 돌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삿떡을 돌리면서 새로 이사 간 집 근처에 사는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삿떡으로는 보통 아래의 그림과 같이 팥으로 만든 팥시루떡을 돌렸습니다. 팥은 붉은색이 나는 콩의 한 종류이고 시루는 떡을 만드는 한국 전통의 조리기구입니다. 팥시루떡은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떡입니다. 팥의 붉은색이 나쁜 귀신을 쫓는다고 하여 한국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이사했을 때 이 떡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이웃에게 이삿떡을 돌릴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인사를 함께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이사 온 김미선입니다. 이거 떡인데 좀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이사 왔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3과 건강. 1항.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들으십시오. 제임스 씨, 어디 가세요?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안색이 안 좋은데 많이 아파요? 네. 지난주에 과로를 해서 몸살이 난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죠. 건강을 잃는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제임스 씨, 어디 가세요?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안색이 안 좋은데 많이 아파요? 네. 지난주에 과로를 해서 몸살이 난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죠. 건강을 잃는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제임스 씨는 요즘 몸이 안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부터 금연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또 회사 일로 늘 과로를 하고 일이 끝난 후엔 동료들과 자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과식을 하게 되어 배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술이요? 물론 자주 마시죠. 과음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퇴근 후 소주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제임스 씨의 생활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씨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까? (2항) 건강을 유지하려면 노력을 해야지요. 들으십시오. 아침 운동을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상쾌해지네요. 식욕도 생기고요. 저는 한 1년 전부터 아침마다 운동을 했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저는 아침에 학교 가기도 바빠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노력을 해야죠. 우리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좋아요. 내일 아침에도 전화해서 깨워주실 수 있죠? 듣고 따라하십시오. 아침 운동을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상쾌해지네요. 식욕도 생기고요. 저는 한 1년 전부터 아침마다 운동을 했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저는 아침에 학교 가기도 바빠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노력을 해야죠. 우리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좋아요. 내일 아침에도 전화해서 깨워주실 수 있죠? (3항) 김치라든가 된장 같은 음식은 대표적인 건강식이죠. 들으십시오. 한국 요리는 만들기가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날마다 먹는 김치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손은 많이 가지만 건강에는 좋다고들 하던데요. 네, 김치라든가 된장 같은 음식은 대표적인 건강식이죠. 요즘 김장철이라고 하던데 정희 씨 집도 김장했어요? 아니요, 바빠서 아직 못했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한국 요리는 만들기가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날마다 먹는 김치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손은 많이 가지만 건강에는 좋다고들 하던데요. 네, 김치라든가 된장 같은 음식은 대표적인 건강식이죠. 요즘 김장철이라고 하던데 정희 씨 집도 김장했어요? 아니요, 바빠서 아직 못했어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오늘은 김철수 박사님을 모시고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한 식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5가지 흰색 식품을 멀리 해야 합니다. 5가지 흰색 식품은 흰쌀, 백설탕, 흰 밀가루, 흰 소금, 화학조미료 등을 말합니다. 이 5가지 식품은 가능하면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백설탕보다는 꿀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적게 먹고 많이 씹어야 합니다. 음식물을 잘 씹으면 소화도 잘 되어서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 박사님을 모시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항. 과식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들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식사량도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과식을 안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장수마을 노인들은 된장찌개와 삶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식사량도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과식을 안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장수마을 노인들은 된장찌개와 삶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오항 문화 한국인의 건강식 건강식이란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만든 음식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지방마다 혹은 가정마다 특별한 건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운 여름날 기운이 없을 때 한국 사람들은 삼계탕을 먹습니다. 삼계탕은 몸에 좋은 인삼, 찹쌀, 대추, 밤 등을 닭과 함께 끓여 만든 음식입니다. 또 콩이 몸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인은 콩으로 만든 된장이나 청국장을 찌개로 만들어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즐겨 먹는 비빔밥은 별다른 반찬 없이도 한 끼의 식사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비빔밥에는 다양한 나물과 고기 등이 들어있어서 영양면에서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건강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옛부터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어왔던 음식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건강에 좋은 이런 음식들을 한번 드셔보세요. 제4과 공연과 감상
1항. 표를 사는 대신에 저녁을 사주세요. 들으십시오. 리에 씨, 뮤지컬 춘향전이 아주 감동적이라고 하던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럼 같이 갈까요? 보고 온 친구가 그러는데 무대와 의상이 아주 아름답대요. 노래와 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말로 하는 공연인데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본어로 듣는 것만 못하겠지만 자막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예매할게요. 제가 표를 사는 대신에 제임스 씨가 저녁을 사주세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리에 씨, 뮤지컬 춘향전이 아주 감동적이라고 하던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럼 같이 갈까요? 보고 온 친구가 그러는데 무대와 의상이 아주 아름답대요. 노래와 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말로 하는 공연인데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본어로 듣는 것만 못하겠지만 자막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예매할게요. 제가 표를 사는 대신에 제임스 씨가 저녁을 사주세요. 과제 2. 듣고 쓰기. 미라야, 나 제인인데 잘 있었어? 이번 주 토요일에 내가 연극 공연을 하는데 오지 않을래? 연극 제목은 미녀와 야수이고 내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관객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걱정이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지 않았거든. 가능하면 내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와. 알았지? 공연 장소는 우리 학교 학생회관 3층이고 시간은 오후 5시야. 꼭 와야 해. 기다릴게. 이항. 춘향전을 보자고 해서 예매하려고요. 들으십시오. 리에 씨, 뭐 하세요? 제임스 씨가 국립극장에서 하는 춘향전을 보자고 해서 전화로 예매하려고요.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인터넷 예매가 더 좋지 않아요? 앉고 싶은 좌석도 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좋겠군요. 국립극장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 수 있죠? 네, 국립극장 회원이 아니면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서 예매하고 싶은 공연을 선택하세요.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리에 씨, 뭐 하세요? 제임스 씨가 국립극장에서 하는 춘향전을 보자고 해서 전화로 예매하려고요.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인터넷 예매가 더 좋지 않아요? 앉고 싶은 좌석도 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좋겠군요. 국립극장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 수 있죠?
네, 국립극장 회원이 아니면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서 예매하고 싶은 공연을 선택하세요.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삼항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들으십시오. 오늘 공연 어땠어요?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남자 주인공의 목소리가 멋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목소리도 멋질 뿐만 아니라 연기도 훌륭했어요. 대사도 재미있었고요. 리에 씨는 어느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두 주인공이 다시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도요. 저는 이번이 한국에서 본 첫 공연인데 다음에 좋은 공연이 있으면 또 봐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오늘 공연 어땠어요?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남자 주인공의 목소리가 멋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목소리도 멋질 뿐만 아니라 연기도 훌륭했어요. 대사도 재미있었고요. 리에 씨는 어느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두 주인공이 다시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도요. 저는 이번이 한국에서 본 첫 공연인데 다음에 좋은 공연이 있으면 또 봐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과제 2. 듣고 쓰기. 와, 오늘 공연 정말 좋았지? 응. 말로만 듣던 그 공연을 직접 내 눈으로 보니까 더욱더 감동적이었어. 그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더 낫던데. 맞아.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 춤 모두 다 너무 좋았어. 마지막 장면의 노래는 정말 신나지 않았니? 아, 그 장면? 맞아. 나도 모르게 같이 노래를 따라 불렀어. 난 요즘 회사 일로 좀 우울했었는데 이 공연을 보고 나니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우리 2차로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남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풀어볼까? 그래, 좋아. 가자. 사항. 정말 볼만하던데요? 들으십시오. 재미있는 공연 좀 추천해 주세요. 주말에 친구하고 같이 보려고요. 한국 전통음악은 어때요? 사물놀이 공연이 정말 볼만하던데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 전통음악이면 조용한 분위기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지루할 줄 알았는데 흥겹고 재미있었어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던데요. 그래요?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겠어요. 그 공연은 인기가 많으니까 예매를 서둘러야 할걸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재미있는 공연 좀 추천해 주세요. 주말에 친구하고 같이 보려고요. 한국 전통음악은 어때요?
사물놀이 공연이 정말 볼만하던데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 전통음악이면 조용한 분위기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지루할 줄 알았는데 흥겹고 재미있었어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던데요. 그래요?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겠어요. 그 공연은 인기가 많으니까 예매를 서둘러야 할걸요? 오항 문화.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꽹과리, 장구, 북, 징, 이 네 가지 한국 전통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공연을 말합니다. 이는 마당에서 신나게 벌이던 풍물놀이를 현대에 맞게 극장 무대 위로 올려 발전시킨 것입니다. 풍물놀이는 전통적으로 마당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행해지며 놀이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데 비해 사물놀이는 좀 더 예술적인 연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풍물놀이에서는 관객이 함께 춤을 추며 참여하는데 사물놀이에서는 관객이 그 연주를 자신의 자리에 앉아 감상합니다. 사물놀이의 연주자는 보통 4명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아주 빠른 가락을 치기 때문에 한 악기에 연주자가 1명이 넘을 경우 가락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5과 사람. 1항. 친구가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요. 들으십시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미선 씨 친구가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쇼를 했는데 평이 좋은 모양이에요. 한국에서도 유명했어요? 실력을 인정받긴 했지만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요즘도 자주 만나세요? 친구가 너무 바빠서 겨우 전화만 할 뿐이에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미선 씨 친구가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쇼를 했는데 평이 좋은 모양이에요. 한국에서도 유명했어요? 실력을 인정받긴 했지만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요즘도 자주 만나세요? 친구가 너무 바빠서 겨우 전화만 할 뿐이에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지금부터 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 친구의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영수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부산 억양이 느껴지고 사투리도 많이 씁니다. 저는 이 친구를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동아리 이름은 미술사랑으로 그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였습니다.
영수는 농담도 잘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영수는 원래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림에 관심이 많고 또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영수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영수는 다시 대학에 입학해서 의상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이탈리아에서 10여 년간 활동한 영수는 얼마 전 귀국했습니다. 영수는 이탈리아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열린 그의 패션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영수의 성공 뒤에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수는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이항. 좋은 하숙집 아주머니를 만나셨네요. 들으십시오. 마리아 씨, 하숙을 옮겼다면서요? 방은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크기가 이 교실 반만한데 혼자 쓰기에는 충분해요. 하숙집 분위기는 어때요? 아주머니가 무척 친절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배탈이 났었는데 엄마처럼 죽도 끓여주셨어요. 그래요. 좋은 하숙집 아주머니를 만나셨네요. 네, 잘 챙겨주셔서 마치 고향에 계신 어머니 같아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마리아 씨, 하숙을 옮겼다면서요? 방은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크기가 이 교실 반만한데 혼자 쓰기에는 충분해요. 하숙집 분위기는 어때요? 아주머니가 무척 친절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배탈이 났었는데 엄마처럼 죽도 끓여주셨어요. 그래요. 좋은 하숙집 아주머니를 만나셨네요. 네, 잘 챙겨주셔서 마치 고향에 계신 어머니 같아요. 삼항. 큰 돈을 기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들으십시오. 너 그 소식 들었니? 무슨 이야기? 혹시 학교 앞에서 떡볶이 파시던 그 아주머니 이야기 말이야? 너도 들었구나. 20년 동안 번 돈을 학교에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나도.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 떡볶이를 팔아서 그 돈을 모았다는 것도 놀라웠어. 아주머니는 자신처럼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 사람을 돕고 싶었던 것 같아. 정말 대단하지? 듣고 따라하십시오. 너 그 소식 들었니? 무슨 이야기? 혹시 학교 앞에서 떡볶이 파시던 그 아주머니 이야기 말이야? 너도 들었구나. 20년 동안 번 돈을 학교에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나도.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 떡볶이를 팔아서 그 돈을 모았다는 것도 놀라웠어.
아주머니는 자신처럼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 사람을 돕고 싶었던 것 같아. 정말 대단하지? 사항.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들으십시오. 제 고등학교 때 사진 좀 보세요. 이분이 우리 선생님인데 멋있으시죠? 선생님을 많이 좋아했나 봐요. 어떤 분이셨어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셨어요.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참 좋으신 분이네요. 저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음 주에 동창회가 있다고 했죠? 선생님을 뵙거든 존경한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흐뭇해 하실 거예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제 고등학교 때 사진 좀 보세요. 이분이 우리 선생님인데 멋있으시죠? 선생님을 많이 좋아했나 봐요. 어떤 분이셨어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셨어요.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참 좋으신 분이네요. 저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음 주에 동창회가 있다고 했죠? 선생님을 뵙거든 존경한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흐뭇해 하실 거예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교 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 인기 선생님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잠깐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응, 그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학생들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던데요. 나는 고등학교 때는 앞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해야 하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으셨어요? 글쎄, 아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저도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재미없어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 아니에요, 선생님. 다들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미있대요. 오항 문화. 세종대왕. 세종은 조선시대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젊고 능력 있는 학자들을 기용하여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세종은 1446년 9월에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한글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때 중국의 한자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한글입니다. 세종은 또한 과학기술 방면에도 관심이 많아 비가 온 양을 재는 추국이나 해시계, 물시계 등 과학기구도 발명하였습니다. 세종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현대에도 한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